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마치 경제라는 거대한 기계에 각기 다른 경고등이 동시에 깜빡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어떤 건 괜찮다, 또 어떤 건 심각하다, 신호가 막 엇갈리는데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신호들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를 찾아보는 겁니다. 네, 오늘 자료들이 그래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점들을 이으면 과연 어떤 그림이 나올지 한번 보시죠. 부채, 고용, 기업 실적 같은 익숙한 지표도 있고 심지어 고대 로마 동전까지 나왔죠. 맞아요. 이게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걸 하나씩 꿰다 보면 현재 경제가 어떤 근본적인 압박에 직면해 있구나 하는 일관된 방향성이 보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큰 그림부터 시작해보죠. 거시경제의 압박. 여기 G4 국가, 그러니까 독일, 일본, 영국, 미국의 국채 수익률하고 명목 GDP 성장률을 비교한 차트가 있습니다. 네. 솔직히 처음 봤을 때 이게 왜 중요한가 바로 와닿지 않았어요. 2022년부터 검은색 선, 국채 수익률이 파란색 선, GDP 성장률을 훌쩍 넘어섰는데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경고 신호가 되는 건가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경제의 기초 체력이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기 시작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기초 체력이요? 네. 비유를 하자면 개인의 연봉 인상률이 대출 이자율보다 낮아진 상황인 거죠. 지난 수십 년간은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가 빚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빨랐어요. 그래서 빚을 갚는 게 그나마 수월했는데 이제 그 관계가 역전된 겁니다. 경제는 3% 크는데 이자는 5%를 내야 하는. 바로 그겁니다. 국가 단위로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와, 그렇게 들으니 확 와닿네요. 그럼 당연히 돈의 흐름 자체가 빡빡해질 수밖에 없겠어요. 마침 다음 자료가 딱 그 얘기 같은데요? 네, 연결이 되죠. GDP 대비 가계와 기업의 부채 고려량.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뚝 떨어졌다가 최근엔 거의 바닥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죠. 이건 마치 중앙은행이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은 계속 주는데 정작 식물들은 말라 죽고 있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 같아요.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유동성 한정과 유사한 상황으로 설명하죠. 유동성 함정이요? 네, 중앙은행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그 돈이 실물 경제, 즉 소비나 투자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금융 시스템 안에서만 맴도는 겁니다. 자산 시장으로만 가서 주가나 올리고요. 이건 통화정책이라는 약의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일종의 내성이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경제의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위험 신호죠. 돈의 흐름이 막히고 있다는 큰 그림을 봤는데 결국 그 압박은 가장 먼저 가계 그리고 일자리로 오겠죠? 가장 고통스럽게 느끼는 부분이죠. 네, 고용 데이터를 보니까 그 압박이 현실이 된 것 같더라고요. 2025년 10월 감원 보고서를 보니까 총 감원 건수가 15만 3천 건. 이게 2003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팬데믹 때 호황이었던 창고업이나 기술 부문에서 해고가 많다는 게 더 충격적이죠. 맞아요.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건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함께 보내주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실업률 예측 모델을 한번 보시죠. 네. 2026년까지 실업률이 4.7%를 넘을 확률이 상당하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부분은 예측치를 둘러싼 저 하늘색 영역, 바로 신뢰 구간입니다. 신뢰 구간이요? 네, 시간이 갈수록 이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죠. 저 하늘색 영역이 넓어진다는 게 예측의 불확실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빠질지 예측하기조차 어려워진다 이런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그냥 실업률이 오를 거다 이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빠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걸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마치 운전하는데 안개가 점점 짙어지는 것과 같아요.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 알기 힘들어지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규 채용이나 투자를 꺼리게 되고요. 이게 또 미국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영국 민간 부문 고용 지표들을 모아놓은 차트를 봐도 PMI, 채용 공고, 예측 모델까지 거의 모든 선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아래로 향하고 있네요. 네, 선진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고용 한파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고용이 한번 꺾이면 가계소득과 소비에 직접 타격을 주거든요.
그 연쇄 반응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좀 암울한 데이터들을 보다가 S&P 500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 차트를 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돼요. 아, 그 차트요? 네. 이익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기업 비율이 최근에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이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 아닌가요? 기업들이 앞으로 장사 잘 될 거라고 자신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겉보기엔 분명 희망적인 신호죠. 하지만 이 차트의 맥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맥락이라면요? 이 비율이 역사상 가장 높았던 정점은 2020년에서 21년 사이, 그러니까 팬데믹 때 정부가 막대한 돈을 풀던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급격히 하락하다가 최근에 반등한 모습이죠. 잠깐만요. 거기서 한번 짚고 싶어요. 오히려 지금처럼 금리도 높고 정부 지원도 없는 환경에서 기업들이 전망을 올린다는 게 그만큼 기업들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는 자신감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팬데믹 때랑 비교하는 건 기준점을 너무 높게 잡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분명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는 저력을 보여주는 데이터일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합니다. 과연 모든 기업들이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가? 다음 차트를 보시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S&P 500 지수와 5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주식 비율을 비교한 차트군요. 이건 정말 기묘하네요. 그렇죠. 지수는 계속 오르는데 정작 상승세에 있는 개별 주식의 비율은 연초보다 훨씬 낮아요. 이건 마치 몇몇 스타 선수만 계속 골을 넣고 나머지 팀원들은 그냥 벤치에 앉아있는 축구팀 같은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겉보기엔 이기고 있지만 팀 전체 건강 상태는 별로 안 좋다는 신호 아닐까요? 네, 경제학자들이 이걸 시장 폭이 좁다고 표현하는데 바로 그 취약성을 경고하는 겁니다. 소위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소수의 초대형 기술주들이 지수 전체를 끌어올리는 거죠. 나머지 수백 개 기업들은 고전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타 선수 한두 명에게 문제가 생기면 팀 전체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이런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분야가 바로 AI인데요. 오픈 AI의 예상 누적 손실액 데이터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네,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아마존, 테슬라, 우버 같은 거대 기업들의 흑자 전환하기까지 겪었던 손실을 전부 합친 것보다 훨씬 큰 적자를 내고 있더군요.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모델이죠? 이건 지금 AI 분야의 경쟁이 과거의 기술 경쟁과는 차원이 다른 자본 전쟁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본 전쟁이요? 네. 과거 닷컴 버블 때는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모델이 주목받았다면 지금 AI 모델은 개발과 운영에 그냥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해요. 이 모델은 단 하나, 우리의 기술이 미래를 지배할 거니까 그 가치를 보고 계속 돈을 투자해달라는 기대감 위에서만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현금 소진의 끝은 어디일까요? 이게 정말 세상을 바꿀 기술에 대한 정당한 투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대한 거품의 전조일까요? 그게 바로 지금 시장이 마주한 수백억 달러짜리 질문이죠. 만약 기술 발전이 정체되거나 고금리 때문에 자금 조달 시장이 얼어붙는다면 이 모델은 지속 불가능합니다. 연료 없이 로켓을 쏘아올려려는 것과 같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거시경제로 돌아와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은 끝났다고 안도하는 분위기인데 여기 핵심 상품 가격 지수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네, 다시 고개를 들고 있죠. 2025년 초를 기점으로 다시 오르고 있네요. 잡았다고 생각했던 인플레이션 유령이 다시 나타난 건가요? 유령이 다시 나타났다기보다는 애초에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특히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높은데 잡히는 듯했던 상품 물가마저 다시 꿈틀댄다면 전체 인플레이션은 시장 기대만큼 쉽게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이건 중앙은행이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에요. 앞서 이야기했던 돈 빌리기 비싼 환경이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이런 모든 경제적 압박들이 단순히 숫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까지 바꾸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 갤럽 조사 결과죠. 18세에서 34세, 미국 젊은 세대에게 자본주의에 대한 생각을 물었는데 2010년만 해도 순호감도가 플러스 46점이었는데 2025년에는 마이너스 11점으로 추락했습니다. 이건 거의 혁명적인 수준의 인식 전환 같아요. 네, 엄청난 변화죠. 대체 지난 10여 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건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이라는 동전의 양면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지난 10여 년간의 저금리와 양적 완화가 분명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부를 안겨줬죠. 그렇죠. 하지만 자산이 없는 젊은 세대에게는 어땠을까요? 그들에게 자산 가격 폭등은 기회가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진입 장벽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아,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몇 배로 뛰는 현실? 바로 그겁니다. 그런 현실을 보면서 이 시스템이 과연 공정한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생긴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인식 변화가 단순히 여론조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선거나 규제 정책 같은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정치적 흐름을 예고하는 신호탄일 수 있어요. 정치적 흐름이요? 부의 재분배, 부유세 도입, 대기업 규제 강화 같은 정책들이 앞으로 주류 담론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투자자들에게 완전히 다른 게임의 법칙이 적용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뜻이고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가장 큰 구조적 변화 중 하나일 겁니다. 오늘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부채부터 고용, 시장의 속살, 인플레이션, 그리고 세대의 인식 변화까지. 그런데 이 모든 조각을 하나로 꿰는 듯한 아주 흥미로운 마지막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네, 데나리우스 은화 차트죠. 로마 제국 시절 데나리우스 은화에 포함된 은 함량 변화, 기원 후 64년부터 214년까지의 변화인데 이게 현대 경제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이 차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통화정책 실패의 기록입니다. 통화정책 실패요? 네, 로마 정부가 계속되는 전쟁과 방만한 재정 지출로 돈이 부족해지자 아주 쉬운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바로 동전에 들어가는 은의 양을 줄여서 더 많은 동전을 찍어내는 거였죠. 아, 차트를 보시면 시간이 흐를수록 은 함량이 급격히 떨어져서 나중에는 거의 0%에 가까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화폐의 가치를 정부가 직접 떨어뜨린 거군요. 지금으로 치면 돈을 마구 찍어내는 것과 비슷한 원리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로마 동전은 수천 년 전의 양적 완화이자 재정 적자의 화폐화입니다. 와,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지출을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메우려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가장 원초적인 증거죠. 우리는 지금 디지털 원장, 정교한 금융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만 국가의 빚을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메우는 본질이 과연 저 로마 동전과 얼마나 다를까요? 정말 섬뜩한 질문이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복잡한 현대 경제의 경고등들이 결국 수천 년 전 로마가 걸었던 그 길과 맞닿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럼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청취자께서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본 수많은 데이터와 차트들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바로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는 어떻게 지켜지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밤 뉴스를 보실 때 혹은 경제 기사를 읽으실 때 이 고대 로마의 동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벌어지는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들이 과연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만드는 일인지 아니면 단지 동전 속 은의 함량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아주 세련되고 느린 형태의 가치 파괴 과정은 아닌지 말입니다. 와, 그 질문을 통해 현재 경제를 바라보면 아마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